자, 김민석 대표가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 당협에 두 개의 현수막을 필수로 걸어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법치파계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이 두 개를 걸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부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봅니까? 골치 아파요. 뭐가요? 뭐가 골치 아파? 조희대 대법원장을 생각하면 아,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장동혁 대표 비슷한 거예요. 음흠.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네. 근데 안 물러나고 버티면은 방법이 없어요. 음, 뭐 법 제도로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하니까 억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음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3분의 1 이상 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5월 달에 그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한 거. 재판의 양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실제로 재판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시점에 골라서 그렇게 한 건 뭐 무리해서라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후보 자격 떼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음흠. 새로 경선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매우 음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별로 매끄럽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집권하고 나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안 한 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권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삼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냥 유보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권력 잡자마자 사법 저것만 하려고 하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게 뻔하니까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대법원장께서 거취를 전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떻게 뭐 탄핵 얘기하고 있지만 탄핵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좀 본인이 물러나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뭐 혹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저 대법원장은 못 믿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법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결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제 법원행정처장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썼을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있는 대로 한다 이 얘기인데 헌법 104조에는 대법원장의 재청권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같이 있죠. 네. 이게 세 개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법에 있는 거다 하는 게 되게 합리적으로 일견 들리지만 실제로는 법대로 해라가 제일 배째라예요. 원래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네. 정치에서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제일 이상적인 것이지 법에 있다고 막 그 거부권 남발하고 우리 다수당이니까 일단 막 통과시키고 다 법대로 한 거죠 그거 다. 근데 그러면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면서 내가 너네들이 거부하든 말든 너네들이 뭐 동의를 안 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서면 제청한 거 아닙니까? 뭐 위법은 아니지만은 국가기관을 그렇게 다루면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다수당이라고 법 막 통과하고 법 막 통과하는데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헌법상 거부권 막 남발하고 그럼 다 법대로 한 거지만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 아닙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라는 이제 그 측면과 이번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어쨌든 전국 당협에 이 플래카드를 걸라고 지시했잖아요. 이 네. 김민석 대표의 지시,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조희대 딜레마다?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김민석 대표께서 선택하지 않았을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청와대와 대법원장과의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여당이 좀 나서는 거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탄핵론까지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탄핵은 정치적으로 잘못하거나 관행을 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위법 사실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요. 근데 현재로서는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말로 비판해야 되는 건데 그거 역할을 김민석 신임 대표께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행위다. 네.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김- 쪽 짧게만 덧붙이면 예, 예, 이걸 가지고 상권분립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음. 명백하게 상권분립이 작동되고 있는 사례예요. 우리 헌법에는 104조만 있는 게 아니고 107조 2항에 보면 명령규칙 시정권, 명령규칙 심판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명령규칙이란 대통령령 우리가 흔히 아는 네네. 시행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위법하게 작동되지 않도록 각급 법원과 대법원장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게 사법부가 가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죠. 그러면 행정부는 사법부를 뭘로 견제하냐면 인사권이랑 사면권으로 견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사법부에서 그 대법관들을 제청해가지고 뽑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 다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상원, 양원 뭐 여기서 의회에서 협조해서 하거나 아니면 일본 같은 나라는 내각에서 바로 지명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되게 개헌 과정에서 특수한 맥락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서 상권 분립에 따라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김윤영 부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 관련돼가지고 현수막을 걸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김민석 대표가 신임 대표가 강성 당원들에게 본인이 강성이고 개혁적 의지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안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던 게 신임 당대표가 됐었으면 물론 정책적으로 더 나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될 정책들이 만만찮아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ETF 주식 문제라든지 주가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세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하나 한 개 한 개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 집권여당 대표, 신임 여당 대표가 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환 송심 같은 경우도 전원합의체에서 했는데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한테 책임을 묻는 것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이 과연 합리적이었냐. 한덕수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옛날에 민주당에서 특위 만들어 청문회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증거 아무것도 안 나왔고 저는 아직까지도 소영교 당시 위원장이 주장했던 증거 근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여전히 법사위원장 하고 계시면서 어제 그렇게 대법원에 대해서 공격하시고 있고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도 법원 행정처장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은 계속 지금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안 만나줘서 본인들이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따져고 봤었을 때 과연 이게 그러면 전적으로 대법원의 잘못이냐라는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한기 대변인께서 인정하셨지만 갈래를 깼는 건 민주당도 먼저 깨면서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던 게 어쨌든 갈래를 깼다는 건 저는 갈래는 입법 불비에 따른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게 갈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갈래가 유지되려면 상호간에 신뢰와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깨지기 시작하면 다 깨진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부 조직이라는 곳에서. 너 안 지켰으니 나도 안 지킬래라는 그런 논리도. 민주당이 관례를 말할 자격이 있냐. 네, 그거군요. 네,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일 민주당이 법안 통과할 때 국민의힘 관련돼서 언론에다가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게 국민의힘과 협의는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통과시킨다. 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저질렀던 업보를 그대로 지금 되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강성당원이 아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과 사법 불신을 굉장히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리고 관행을 깼다 안 깼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진짜로 합의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심지어 합의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쓴 사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도 떠올라요. 간호법 관련해서는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최은수 의원인가요? 그분이 주도했던 거고, 합의해가지고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거부권 행사했어요.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국회 군을 막 동원해버려요. 그 외주의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옹호하는 분들이 지금 그대로 지도부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도 집권하고 나서 사실은 대통령이 인사하는 걸 보면 자기 사람들만 막 쓰고 그러진 않아요. 뭐 진짜 힘자랑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수당이고 집권당인데. 근데 7개월 넘게 어떤 제청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 퇴임하는 사람들 임기가 낮으니까 1+1처럼 해가지고 한 명 당신이 그런 편한 사람 해라, 한 명 내가 편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법원, 우리 3권에 해당하는 한부가 전부 다 제왕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국회의장도 그렇고, 네. 대통령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답이 없어져요. 누구나 다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제도와 충돌해가지고 국가기관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게 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